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우리가 직거래할 적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가 농업인의 세무에 관련해서 올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가 농업인이 직거래를 할 적에 알아야 될 법률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법률은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두 번째 식품위생법, 세 번째 이건 좀 길어서 제가 못 외우겠어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법률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좀 헷갈릴 뿐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개인 영농인의 경우 매출 10억까지는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의 농산물 판매를 할 적에는 통신판매업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통신판매업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소관부처가 국세청이죠. 국세청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곳은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홈택스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가? 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곳은 지자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동시청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할 적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에 영업정지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온라인 굳이 우리가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을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민원24였었는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그게 블로그가 됐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카페,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가 됐던 온라인상의 농산물을 판매할 적에는 꼭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춧가루를 온라인상에 판매했다가 식파란치한테 걸렸습니다라고 올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거였었어요.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소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이제 시행하는 곳은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식파란치에 걸렸을 적에 시청의 식품위생과에 가서 반성문을 썼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세금의 문제는 아니고 말 그대로 식품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고춧가루를 빻을 적에 문제가 됐던 거는 어떤 적절한 가공시설 없이 고춧가루를 방앗간에 가서 빻아다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방앗간 같은 경우는 즉석 판매 제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앗간에서 빻은 물건을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해야지 그거를 제가 다시 가져다가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저를 거쳐서 한번 재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의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적에는, 이런 3가지 법률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고 따로따로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3가지 법률이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였었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서, 적법하게 우리가 판매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추를 하다 보니까 건고추 말고 고춧가루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고춧가루 판매를 하지 않고 건고추를 판매하는 거고, 추후에 제가 굳이 고춧가루 판매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제가 직접 방앗간을 차려서 즉석 판매 제조업을 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개인 농민이 햇섭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업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좀 어렵다는 거죠. 어떤 자본의 문제도 있고. 근데 즉석 판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즉석 판매 제조업에 해당하는 게 방앗간이나 건강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도 그래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즉석 판매 제조업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닌데 뭐 나중에라도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전 안동인데 옆에 영양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고추가 이제 주산지다 보니까 개인 농민이 가져온 고춧가루를 OEM으로 가공해주는 시설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 가져가서 위탁 가공을 하면 되는데, 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개인 농민의 고춧가루를 위탁 가공해주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대안은 소규모의 방앗간을 차려서 즉석 판매 제조업으로 내가 고춧가루를 직접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살짝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요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시대잖아요. 농업 융복합 산업에서 뭐 6차 산업이니 스마트팜이니 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법이 소관 부처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적용받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 적용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직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법률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